자연 속을 걷기도 하고요. 점프 없이 날아가는 곳이에요. 하늘을 슝 하고 날 수도 있고 강원도 향토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정선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찾은 곳은 정선의 교람리와 국실리를 잇는 고개 뱅뱅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 길 선생님. 오셨네요. 네. 예, 제가 오늘 안내할 문화관광해설사 서덕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를 안내해 주실 선생님과 오르기 시작한 길. 산에는 아직 눈이 채 녹지 못했는데요. 유독 봄이 늦게 찾아오는 강원도. 3월 말에 사부작 걷는 눈의 느낌이 색달랐지만 가파른 산길이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히 또 근데 옆에 로프가 다 있네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위험해 보이네요. 뱅뱅이제는 36구비를 뱅글뱅글 돌면서 걸어 내려간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는 걷기 좋은 여행길로도 선정됐었다고 하네요. 시집 올 때 험해 보이네. 가마를 타고 이 길을 넘어오셨는데 뱅뱅이째 그러면 아이고 말도 마시오. 그 길이 도깨비보다 무서운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마가 이렇게 꺾어 돌 수가 없으니까 가마꾼이 할머니 이제 내리세요. 걸어야 돼요. 시집은 가야 되니까.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간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어느 정도 길을 오르다 보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탑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쉬어가고 소원을 빌고 가던 돌탑이 있는 곳입니다. 고단하고 힘들었던 생활에 지친 옛 규람리 주민들이 그 고달픔을 잊기 위해 돌을 쌓으며 소원을 빌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힘센 장사가 나타나서 오전에 한 번 갔다 오고 오후에 한 번 갔다 오고 하루에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때부터 돌을 던지고 가서 이게 탑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남정네들이 아이고, 나도 그 사람처럼 건강하고 힘이 좋아져야지 해서 돌을 던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어른도 계셨어요. 그 장사가 되게 부럽네요. 힘센 장사가 되고 돈 많이 벌게 해라고 그죠? 탑거리를 지나 좀 더 걸으면 본격적인 굽이기 시작되는데요. 선생님께서 근처에 멋진 곳이 있다며 제작진을 이끈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에 보인 것은 한반도 지형과 동강의 물줄기가 만든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요. 마을과 마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 그 중요한 일이 과거 뱅뱅이제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장관이네요. 정말. 1974년도에 처음 자동차가 들어온 길이에요. 그 전에는 전부 이제 저희가 지금 지나오는 뱅뱅이째로 지나다녔죠. 뱅뱅이제의 막바지에 들어서자 꽃봉오리가 인사를 건넸는데요. 추웠던 겨울에서 봄이 다가오는 걸 알려주는 듯하죠. 힘들었던 뱅뱅이제 투어가 끝나고 정상에 오르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워크 전망대인데요. 아찔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 한 발만 내디뎌도 아찔한 전망대. 해발 583m의 절벽 끝에 위치한 스카이워크입니다. 벼랑 위에 홀로 서서 걸어가는 아찔함과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동강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무섭지만 관광객 사이에서는 인기 만점. 무서워요? 괜찮아요. 깜짝 놀라셨네요. 짜릿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가는 재밌어. 밑에 보면 어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야 이게 왜 안 무서운데?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안녕. 유리로 된 바닥으로 밑을 내려다보면 다리가 후들. 그런데요, 이곳은 하늘을 걷는 기분을 만들어주잖아요. 스카이워크 바로 옆에는 정말 하늘을 날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G와이어인데요. 우리 송 PD가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야, 저 위에서 보니까 도착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까마득하네요.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네, 갑니다. 325m, 대한민국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정선 집 와이어. 최대 120km의 속도를 내며 짜릿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스피드 안 즐길래요, 저는.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한반도 모양의 밤섬과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의 풍경이 한눈에 보이면서 무서움보다는 감탄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눈물 나. 여기를 내려왔네. 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면 위에서 바라보던 동강을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동강에 서서히 피는 봄의 전도사가 있습니다. 바로 동강 할미꽃인데요. 동강의 봄을 알리는 손님이라고 하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기만 자생하는 거라 한국에서. 그래서 여기를 와야지만이 만나 뵐 수가 있는 할미꽃이고. 또 그런 의미가 또 있네요. 할미꽃이라는 이름이 정겹잖아요. 네네. 우리 옛날에 할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해마다 옵니다. 동강 할미꽃은 땅을 굽어보는 다른 할미꽃과는 달리 하늘을 향해 피는 게 특징인데요. 동강 유역 석회암지대 바위 틈에 자란다고 합니다. 꽃이 바위 틈에 자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절벽에 피는 꽃 동강 할미꽃.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고 97년도에 하는데요. 우리가 IMF라는 걸 만났습니다. 그때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하던 운영하던 사람이 부도를 나고 가족도 이별하고 나와서 죽을 결심을 하고 경치 좋은 정선이나 보고 죽겠다고 얘기를 들어오다가 바위에서 물도 얻어먹지 못할 환경인데 이렇게 이쁜 모양을 표현하는 꽃을 보고 하물며 내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나 하고는 큰 충격을 받고 제기를 해서 2007년도인가 8년도에 가족을 데리고 바로 여기서 만났어요. 그 내가 이상해서 일부러 접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꽃이 나를 살렸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법해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누군가에겐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의미 있는 꽃인데요.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까지 선물한 동강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선 여행 마지막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죠. 아름다운 경치 구경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해야 100점짜리. 닭백숙? 오리백숙? 아니죠. 이곳은 바로 향어를 사용해서 백숙을 만드는 곳인데요. 향어와 함께 갖은 한약재와 강원도의 특산물인 옥수수까지 총출동합니다. 정말 다 들어가네요. 2가지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넣고 1시간 정도 살아있는 생선 바로 잡아서 넣고 구우는 거예요. 그러면 구수하고 이게 몸에 너무나 좋은 그 약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요. 황기, 인삼 등 기본 재료들만 들어도 기운이 불끈, 보양식이 틀림없지만 주인공 향어도 만나봐야겠죠? 향어는 고단백 저지방으로 몸보신에 좋다고 하는데요. 임산부들,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고 기력 약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바로 손질한 향어와 함께 모든 재료가 들어간 백숙은 향어의 맛이 우러나올 수 있게 40분 이상 푹 삶아주면 완성. 긴 시간 정성이 담긴 만큼 그 영양가도 많아졌겠죠? 중독이네요, 정말. 향어는 맛이 담백해 민물회로도 인기가 많지만요. 푸우꼬와 몸보신을 위해 먹는 건 물론 매운탕, 찜, 구이 등 다양한 요리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삶으면 약해지는 다른 생선살과는 달리 단단해서 닭고기의 식감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생선으로 만든 백숙은 사실 좀 맛이 좀 모르겠거든요. 어떤 맛일까요? 궁금하네요. 느끼할 줄 알았는데 느끼하지도 않고 비린내도 안 나고
구수하고 건강한 맛이에요. 아,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물고기 음식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 만들어진 향토 음식 향어 백숙. 향어는 물론 함께 들어간 재료까지 건강 만점. 여행으로 쌓였던 여독을 풀기에 안성맞춤인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짜릿한 체험,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한 여행. 걷고 날고 먹고 쓰리고의 즐거움으로 2배의 행복 받아가세요.